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단지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103회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사카린입니다. 아이, 포천의 딸 사카린. 딱 하면은 내가 딱 의정부의 아들 민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재미가 없네. 자, 나부터 할게, 다시. 네. 네, 린입니다. 포천의 딸 사카린입니다. 의정부의 아들 민입니다. 언니도 그거 해줘요. 광진구의 딸. 광진구 주민 린입니다. 광진구의 딸, 송파구의 아들. 그 오빠는 그 병정인지 그것까지 꼭 넣어줘. 먼지 없는 송파야. 멋이 없는 송파. 우리 포천. 기물동 지역구. 아이씨. 포천은 그거였어. 캐치프라이즈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도시. 근데 자연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되게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문희상의 고장. 문희상의 고장 의정부. 먼지 없는 송파만 낫네요. 브라보 완산. 몰라, 나는 그런 거? 의정부가 뭐였더라? 나는 그 먼지 없는 송파 봤을 때 그 생각했어요. 네가 먼지야, 이 새끼야. 600년. 무슨 그러니까 600년. 무슨 의정부는 되게 의정부라는 고장의 이름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류의 뭔가 이름이었어. 뭔 역사의 고장 의정부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뭔 600년 의정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내가 군수 이런 거 되면은 절대 그 서울 시내버스 광고 이런 데는 광고 싫지 않겠다. 좋은 고양이네. 나 그거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그, 언캐니함 뭐 이런 걸 배울 때였는데, 네. 롤랑바르트였나 뭐 그런 거 배울 때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영덕 출신이셨대요. 어느 날 시내버스에 영덕 대게 광고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눈물이 났다는 거야. 그런 것만 이렇게, 뭔 그런 작은 자극으로도 눈물이 난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문희상 씨 얼굴을 볼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 집이 생각나요. 약간 비슷합니다. 그 선거벽보. 예, 왜냐면,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선거와 소녀소녀 이런 거지, 됐구나. 그 선거벽보. 벚꽃 대소녀 선거, 네. 저 예. 20세기 선거와 소년소녀 해야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 게 많아. 이 리스트로 다 적어놔야 갑자기 돼. 기억나. 예, 그 목욕탕 가는 길에 선거벽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희상 씨 얼굴이 엄청 크게 붙어있던 게 기억나요. 그쵸. 우리 선거하면 뭐 영삼시계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얘기해야지. 재밌을 거야. 저희 무슨 그 국어책에 있는 어떤 그 내용 중에, 지문 중에 하나가 큰 바위 얼굴. 국어책에. 예, 그거 있잖아요. 국어책. 그래서 문희상 씨 별명이 큰 바위 얼굴이야. 아니, 우리 진짜.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엄청 커. 크게 생겼어. 직접 보면 장난 아닙니다. 선거와 소년소녀. 약간 CG 같아요. 진짜 선거송 한 30분 부르다 끝날 수 있어. 갑자기 생각나네. 재밌지? 네, 재밌네요. 네. 여튼. 기대하세요. 오늘은 선거 얘기는 안 하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졸업식의 추억을 얘기할 건데,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네. 어디야? 제시켜 알바 유님께서 100회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추억 가득한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분, 린님, 쇼님, 샤카린 부부님,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집소서 화이팅 하트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플라티나님께서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쇼님, 린님, 그리고 민님, 샤카린님 부부, 나도 알바다도 있었지만 20세기 소년소녀가 정치를 벗어나 처음으로 들은 방송이었고 회사 1년 차쯤에 들은 거였죠. 정말 이후로 팟캐스트로 지난 해들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못 쓰는 댓글만으로 뵙기 뭐해 아마 올해 안에쯤 게스트 신청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읽기 어려운 저의 댓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다듬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박스에서도 올렸던 거지만 제가 크롬이란 닉네임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작은 성이지만 응원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롬. 네. 크롬님. 네. 이름 멋있네요. 멋있다. 크롬의 습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클론 아니야? 아니야. 그 샤이니 샤이니 노래 가사도 있어요. 네. 크롬은 그거 요즘에 그 매드맥스가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아니 크롬. 크롬 버전이라고 흑백으로. 그렇죠. 네. 정확히는 흑백이 아니고 약간 그 흑과 은빛 나게. 네, 그래서 약간. 크롬 버전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재개봉을 했죠. 네. 아우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가 생각하는 2016년도 최고의 영화예요.
매드맥스가 아니면 크롬 버전이? 매드맥스가. 매드맥스가. 그렇죠. 훌륭한 영화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롬님. 동도로동동님께서 민님이 그 방송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20소수 보고 알게 된 거였는데 나중엔 이 방송에 쉬게 되어서 민님 방송만 보게 된 것 같네요. 근데 계속하고 있었다니. 요새 다시 정주행 중인데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레트로박스. 네. 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20소수의 그 약간 그 구성 성분 중에 좀 큰 영역을 차지하고. 그죠. 아주 그냥. 진짜. 제 몸치처럼 큽니다. 니에니. 그리고 그 100회 100일에, 어저께 100일에를 올렸잖아요. 네. 네네. 다시 오면서도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를 들어보니,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도움을 받아서. 거점 삼아서. 네. 몇 회를 내가 다시 들어야겠다. 다시 들어야겠다. 네. 다이제스트 버전. 네. 그렇죠. 드래곤볼 편 들어봤는데, 저 진짜 랩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지금보다 말이 더 빨라. 와. 젊었던 거야. 네. 젊었던 거네. 그때는 이렇게 백발도 아니었어요. 결혼 전이야. 야, 누가 들으면 100발인 줄 알겠다. 얘가 뭐 100발이야. 이거 염색해서 이래, 오빠. 아, 그런 거야? 여기 봐요. 여기 봐. 또 그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사카리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장이 되면서 이제 예. 왼쪽 머리와 오른쪽 머리가 하얗게 새며 야, 누가 보면 너 인력거 끄는 줄 알아. 아내의 머리맡에 누웠더니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며 머리가 어쩜 이렇게 하얗게 새 거야 라고. 너 인력거 끄냐? 명절을 앞두고 막. 됐어 빨리면 넘어가. 1900년대 초기 얘기 같아. 그래서 사카리 씨가 저희 가족 행사가 있잖아요. 무조건 염색시킵니다. 무조건 염색시켜요. 집에서 셀프 염색. 아니요. 무조건 좋은 곳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네. 이대로 가서. 네. 저는 또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잘 몰랐는데, 사카리 씨 결혼하고 알았는데, 저는 되게 몸이 수더분하고 그냥 그런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게 없는. 예민하지 않다. 근데 알고 보니 엄청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야. 제가 그걸 표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가우면 원래 따가운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부인이 옆에서 보기, 어머, 이거 알러지야. 얘 왜 이래? 아니, 화장품을 그냥 남자 화장품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네. 그걸 쓰면은 막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나홀로 집에를 보면 케빈이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원래 어른 스킨은 바르면 다 따가운 건가 보다. 그래서 바르고도 맨날 케빈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어른이야, 나! 근데 제가 어른 참는 거다. 제가 화장품을 유랑했어요. 민한테 맞는 화장품 무엇인가. 근데 알고 보니 염색약도 엄청 제가 비싼 걸 안 쓰면 머리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스킬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얼룩지잖아요. 밝은 색은. 네. 그래서 무조건 샵에 가서 돈을 써라. 그래. 머리는. 선생님한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슬프네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많은 얘기 힘으로 채워가지고 나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추억의 졸업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런 얘기 했었는데 슬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중학교 졸업식도 합창부를 했어요. 네, 똑같죠. 사실 그때도 똑같이 또 연습하는데 이제 그때는 전 이미 약간 뭐랄까 합창부 안에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초등학교 때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유경험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장님이나 대장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건 안 시켰어요. 잘했어요. 예, 약간. 진짜 고등 래퍼에 막 무슨 동아리 3학년 부장 누굽니다 하고 저는 거 보면 진짜 흥낙캔가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되게 강남권의 유명한 학교였던 것 같은데. 상무 아니야? 상무. 흥낙해. 네. 근데 저는 안타까웠어요. 저도 되게 좀 괜찮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걔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갑자기 고등 래퍼 얘기할까? 아니 근데 어제는 또 무슨 고등학교 3학년 힙합 동아리 대장을 맡고 있는 그래서 너도 절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가 1등 계속 다행이네요. 꽤 1등 오래 했어. 저는 그 상문고 나오는데 걔네 교복이 차이나 칼라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주사부일체 배경이 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상문고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기대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그래.
근데 그래도 거기서 한 번은 되게 잘하셨잖아요. 뿔테스는 귀여워. 아, 저는 아주 좋았어요. 나는 그 에미넴 랩하던 친구랑 친해지고 싶더라고. 에미넴 랩은 시잼내 고등학교. 에미넴 랩은 안 절었는데 본인 노래할 때 저를. 그 구분 인하사 본인 노래, 안타까웠어요. 본인 랩은 못 외우는. 진짜 안타까웠어요. 야, 진짜 랩 명문고가 되다니. 랩 그리고 그 지금 명문이라고 스윙스가 그랬어. 야, 명문고네요. 아니 네티즌들이 지금 하는데 정치인 3대 효자라고. 아버지 힘드실까봐. 봐봐. 그렇지. 그래서 그 아버지 힘드실까봐 그러니까 거기 정씨네 그거랑 그래. 남씨네 안타깝습니다. 정씨, 남씨, 그다음에 이제 장씨까지. 아버지 힘드실까봐 쉬게 해드리라고. 효자들이야. 무직으로. 여튼.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똑같이 연습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오래된 중학교라고 아까 제가 네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의정부. 예, 근데 거기가 그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허. 제 기억에는. 옛날 거기가 다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기 네. 때문에 넓어. 그래서 얼마나 넓었냐면은 구교와 신교가 있고 신교는 2학년이 쓰고 신교사. 예, 신교사. 그다음에 그 학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그냥 많아요. 40명씩 12반, 13반 이렇게 있으니까. 우와. 근데 그 3학년까지 있으면은 인원수가 엄청 많잖아요. 한 1,300명 정도 다니는 학교였어요. 얘네 학교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운동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잠깐 학교 얘기를 하자면 지각을 하면 뭘 했냐면 운동장을 2바퀴 뛰게 해요. 근데 그게 겁나 큰 거지. 예, 무거워요. 2바퀴 뛰고 나면 몸이 다 땀으로 젖는데 하여튼 그런 맞아. 학교였고 평막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 공을 멀리 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문의 다음은 A 막 이런 거였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예, 물론 이렇게 하얀 선을 그거든요. 하여튼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서 그 체육관이 작았어요. 체육관 나중에 졌으니까. 어허. 근데 그 체육관 작고 그리고 씨름장이 따로 있었어요. 거긴 또 씨름을 하는 학교. 옛날 씨름 학교들은 씨름장 있는 학교 근데 거기에 있어. 씨름이랑 빙상이랑 그 바이크 이 어. 세 개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였어요. 사이클. 없는 게 없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학교인데. 운동부는 여러 가지인데 예. 대회 같은 거로 미는 네, 부가. 네. 그래서 멜리츠 체육.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자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그거 할 때. 예, 졸업식. 졸업식 할 때. 예. 완전 춥잖아. 그건 알바예요. 일이야. 내비는 안 추워. 아무튼 예. 그랬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는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일단 머리카락이 정상인 친구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중학교 졸업에? 심지어 저도 중학교 졸업 때 오렌지색으로 중학교 졸업식에 다시 갔어요. 탈색하고 고등학교 가요? 그렇지. 고등학교 때 까맣게 염색해야지. 그러니까 난 그냥 중3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염색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 머리로 3달 산다. 약간 그런 2달 산다 이런. 아우, 완전 힙합이네. 염색하고 파마하고 그 당시에 최고 유행템이었던 색깔 있는 안경을 꼈지 내가. 아. 그리고 서태지야. 오렌지색으로. 울트라매니아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그 꽃집에서 꽃을 사지 못한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앞에 꽃. 정문 앞에 꽃집이 맞아. 엄청나죠? 엄청 많았고 지금처럼 그때도 디카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그렇게 그 좋은 카메라가 집집마다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네. 사진 찍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카 보급철이었어 그때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디카로 찍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실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가 디카가 다 보급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카리는 중학교 졸업이 그랬던 거죠. 저 중학교 졸업 사진 다 그걸로 찍혀 있거든요. 디카요? 아니요. 아, 필카. 필카. 조금 잘 사는 집에서는 그 뭐 소니 디카 이런 걸 썼었고 오. 우리 집은 그냥 자동 카메라 있잖아요. 그 필름 카메라가 있었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어두운 강당에서 사지면 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숫자를 막 불러주는 거야. 몇을 사야 된다고 필름을 몇 번을 사야 된다고 이런 아버지가 있었죠. 저 스쿨뱅킹을 거절한. 그렇지. 적금 통장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데 그 한 장에 5,000원인가 주면은 찍어가지고 크게 인화까지 해서 배달해주는 좋은 서비스다. 그런 사진관에서 출장 나오셔서 찍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삼각대 세우고 동네 사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목이지. 없었어 너는?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은 나는데 저는 일단 중학교 졸업을 할 때 좀 가정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사카린 씨도 이제 잘 아는 이제 그런 류의 불화가 좀 있어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썩히 네, 왜 일단 이게 뭐 방송에서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별로 가정 불화인 상태여서 친구는 엄마가 찍어줬어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는 다 서로 품앗이를 하고 네. 야 누구 친구 우리 네. 엄마가 아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엄마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름을 아는 그죠. 친구 엄마가 널 부르는 거지. 그쵸.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혜영이네 엄마가 저를 불러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집 카메라에 내가 담기고 그쵸. 우리 집 카메라에 혜영이가 담기는 그런 게 막 그게 운동장 카오스에서 무질서의 질서가 막 언니 그 무질서의 질서 중에 최고는 뭐냐면 꽃이 비싸 대목이라 돌려쓰기. 일단 내가 꽃을 샀잖아. 그러면은 어머 영인이 엄마 꽃 안 샀어? 이걸로 찍어. 꽃이 있어야 사진이 잘 나오지. 사진만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꽃이 다 똑같은 거야. 저희 집에 그 꽃이 와요 또 집에. 그러면 엄마가 그걸 또 열심히 포장을 벗겨서 화병에 꽂아놔. 그러니까 엄마 이럴 때 꽃 사지 언제 사냐. 똑같아. 그래 그 무질서의 질서 속에서 그 마치 만화책을 하나 빌려오면 전 반이 다 돌려 읽듯이 그 꽃다발을 돌려 찍었다. 훈훈한. 그 다음에 그때 그 짓을 했어요. 그 단추를 노누는. 노누는 나눈다고? 노나가지는. 야, 경기도 방언인가요? 노나가진다고. 네. 해가지고 단추를, 아니, 내가 별 의미가 없는 행동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복을 곱게 접어서 학교에 줬어요. 그래, 그 밑에 애기들, 뭐 자선으로 아나바다 하던 시절이야. 물려받은 교복으로 공부 잘하고. 왜냐면 제가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이 난로에 탔어요, 치마가. 근데 그게 3학년 올라갈 때쯤 교복이 탔으니까 새로 사기가 아깝잖아요. 그치. 학교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교복이 너무 그 그렇다. 길이로 자르면 짧다. 남는 교복 있으면 주세요 해서 그 교복을 내가 너무 잘 입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깨끗한 교복 뭐 그런 거 다 주고 왔어요, 중학교 교복을.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밀가루 하나를 묻히지 않았어요, 교복에. 그럼. 줄 거니까. 깨끗하게. 그러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동네에 사는 그 후배를 줬어요. 그래. 그런 경우도 엄마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어머니 커넥션으로. 네네. 근데 그 일진? 뭐 이런 거 노는 친구들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녔어, 그때. 그렇죠. 그리고 계란 심지어 깨고 막. 교복 교복 자켓을 입지 않았고 저희 때는 파카가 맞아요. 유행해가지고 네. 애들이 파카를 입고 왔어. 그러면 이제 부모 속이 더 타는 거야. 걷다가 밀가루를 부으니까. 그렇죠.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그렇죠. 교복이 이제 안 입을 거니까 걷다 붙든 말든 엄마가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의 차가 손상되고. 그렇지. 침 뱉고 막. 그날 차 안 갖고 오시고. 저희가 그 저번주에 얘기했던 그 사회 문제가 됐던 뉴스가 바로 이런 뉴스예요. 이러면서 시작되죠. 교복 찢고. 거의 폭동 직전. 네. 그 다음에 그냥 계란을 깨는데 계란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밀가루를. 밀가루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란으로 하는 와중에 자기가 평소에 미웠던 선생님이 있잖아. 자기를 던져. 괴롭혔다거나 그 계란에다 돌을 썩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란으로 찍는 거 하면서 손에 사실 돌이 있는 거지. 찍는 거야 선생님을. 죽이고 가는 거지. 아리랑치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죽이고 가는 거야 선생님을 진짜. 얼린 계란 던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애들을 그게 흉기예요 흉기. 교복을 찢잖아요. 맞아. 교복을 막 찢어가지고 화형식 해 화형식. 여자애들이 속옷만 입고 막 종종종종 뛰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교복을 종종. 왜냐면 그 2월이 추우니까 옷이 없으면 춥습니다. 또 그럼 사람이 자연스럽게 종종종 이렇게 되죠. 아니 이게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웃긴 건 아닌데 교복을 왜 밀가루를 던지고 찢는 문화가 왜 있었냐면 그 외정 때 외정때래 외정이네. 그래 드러나 보자 외정 때. 외정 때 그 일본식 교복을 입잖아요. 그래. 근데 드디어 이걸 안 입게 되었다라는 거를 축하하는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효순이 미선이 때 그 성조기 불태우듯이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같은 개념이네요. 근대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일본 밑에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대에 와서. 현대 찢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약간 그때는 약간 그런
뭔가 그 서태지 씨의 교실 이데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찍는 애들도 있었어요. 됐어 이런 가르치면 됐어 막 이러면서 찍고 불태우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는 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또 다 가. 그래. 다 가죠. 요즘에 고등학교 안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거기서 조금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초, 중, 고가 거의 이사를 가지 않으면은 그냥 계단식으로 재단도 아닌데 그냥 12년 같이 다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외고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너무 공부를 잘해서 외고나 과고를 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따로 시험을 봐서.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 경기도는 그때까지 연합고사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고사가 있어서. 그 연합고사를 보니까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갈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는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 일반적인 인문계, 뭐 실업계, 멀리 있는 실업계 이렇게 나뉘었죠. 근데 또 그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는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선화예고가 있었어요. 예고 가는 애도 있는 거야, 심지어. 그치. 그렇죠. 그때는 있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약간 그리고 왜 그때 막 H.O.T랑 막 이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데뷔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내가 못 될 게 뭐냐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예고를 가는 거야. 그다음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외고 과고를 가는 거지. 그러면 정말 예고는 그냥 자기 꿈을 쫓아서 간 거지만 솔직히 실업계랑 외고 과고 가는 거는 성적이 갈라놓은 우리의 우정 약간 이런 그래서 막 너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 막 그러면서 여자애들 또 그때 드라마를 만드네. 중학교 때 또 중2병 중삼병 걸려가지고 창궐해가지고 감수성 터질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도 잊지 마 막 이러면서 거기 가서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고 날 잊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연예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휴문 나왔는데 뭐 저희 형을 미대 보내려고 그 당시에 좀 무리해서 그 동네 살았던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미대? 형 미대 보내려고. 형님도 이 그림 잘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엄청 잘 그려요. 저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동네 학교를 다니니까는 그 동네 학교 다니니까는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동네 학교 많잖아요. 뭐 어느 학교 졸업식 날, 뭐, 장우혁 친동생 졸업이라서 장우혁이 왔다라든지. 그런 식의 소문들을 막 듣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학교 졸업식 땐 누가 올 것인가? 할리우드네. 근데, 있지. 누구, 비버리 힐즈 파크네. 졸업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내 친구는 이거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자기네 학교 졸업식 날, 뭐, 전진의 동생이 졸업을 해서 전진이 왔는데, 내 친구의 친구들이 전진 앞에서 후진 이랬다가 혼났다. 전진한테 두드려 맞았다. 이런 식의 아들 짓을 했네. 도시전설. 약간 카더라 통신이네. 네, 카더라 통신. 네. 근데 이게 졸업식 때는 뭐냐면 왜 학교에 준 연예인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완전 연예인 아니어도 네네. 모델 같은 거 조금씩 하고 그러면은 졸업식 날 그렇게 학교를 잘 안 오다가 졸업식에만 오잖아. 운동부 같은 애들이잖아. 연예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때만 보는 거야. 우리 반인데. 그랬었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졸업식의 의미가 좀 더 커지죠. 혼자 넘어가요. 난 얘기도 안 해요. 이상한 분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좀 비슷한데 사카른 씨랑 저희 때는 이제 똑같이 사카른 씨인데처럼 같은 지역이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이니까 시험을 보고 미리 친해진 애들끼리 졸업식 때 자리를 좀 비슷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아까 의자를 끌고 나간다 그랬는데 의자 끌고 나가는 그 자리가 이미 어디 고등학교로 갈 애들끼리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이런 것도 안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비아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좋은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진학고에 가는 그 친구들은 대부분 교보를 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안 찍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진학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노는 애들. 예, 그렇죠. 그분들끼리 앉아있는 쪽은 다 찢어. 그래가지고, 이제 별 피해 없이 그냥 앉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끼리도 다 친할 뿐더러 엄마들이랑 다 아는 사이라서.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좀 슬펐던 건,
저는 진학고에 A그룹, B그룹, C그룹 정도가 있으면 A와 B 선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A로 가냐 B로 가냐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담임 선생님과의 혈투를 거쳐 결국에는 이제 B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들 대부분 다 A로 가는. 그러니까 제 친구 10명이면 B로 가는 애는 한 2명? 8명은 다 A. 그래서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A로 진학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막 다 이제 막 뭐 의사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선생님들의 성견지명? 예, 아니 그게 성견지명이 아니라 아니면 그렇게 나눠가지고 애들을 다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게 만든 이런 아니죠, 제도된 그냥, 시스템에 아니요, 그냥 진학고에 가면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게 말하면 중학교에서 반에서 5등 하는 애까지만 A 학교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6등인 거예요. 근데 6등부터는 B 학교를 써주고 근데 여기가 애매하니까 고등학교를 떨어진 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멀리 가야 되거든요. 실업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는 가야 되는 거죠. 한국 학제 중에선 재수가 없지. 또 심지어 고등학교 미달이 나서 성적이 안 좋은데도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좋은 대학교를 가는 케이스들도 근데 있었거든요. 그 학교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가 경쟁이 세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공부를 잘하다가. 그렇죠. 반에서 6등, 7등 하는 애가 고등학교에 떨어진 거야. 얘가 창피해가지고 1년을 꾸를 수가 없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는데 남들보다 1년 먼저 가게 되고. 그렇지, 막 그런 완전 그러니까 지역 미담. 미담이라고 하긴 거기는 완전히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지역 괴담? 아니 언니 진짜 근데 너무 고등학교 입시가 하드코어야. 왜냐면 데이처럼. 제 친구가 B와 C 사이인 친구가 B에 저랑 같이 진학했는데 떨어져서 걔는 아예 뭐 별내인가 굴러 갔어요. 의정부에서 별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슬프면서도 뭔가 그때 약간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사회가 이런 거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B의 학교에 가면 그 B의 학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상위 그룹의 애들을 다 불러요. 저희 이제 상위 그룹이겠죠. 그렇지. 거기서 1등이지 뭐. 이게 얘네가 이제 공부를 잘해야지 여기에 더 진학률이 높아지니까. 끌고 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따로 상담을 하고 너 이제 뭔가 더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해서 저는 짜증나서 안 했죠. 학업제일주의. 예, 학업제일주의였어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데를 안 치고. 그래도 한 1, 2학년 때는 너가 따라갔잖아. 그래도. 그쵸. 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그렇게 되는 거죠. 저 때는 서울 기준 연합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네. 그럼 비슷했겠네. 근데 이제 200점 만점인데. 맞아. 10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100점보다 떨어지면은 인문계를 못 가는. 너 나이 많구나. 너 내 나이 알잖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오빠한테 막 대요. 연합고사 마지막 세대한테. 내신이 100점. 내신이 200점. 내신이 200점. 저희 때는. 아니야. 저희 때는. 이때는 완전 달라.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달라요. 완전 달라. 서울은 또 다른 규칙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연합고사 그지 같은 게 전 과목을 다 봐. 네, 그렇죠. 맞아요. 음악. 표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냥 갔지. 인문계 갔잖아. 근데 그 커트라인을 못 넘는 사람이 전국에 이번에 몇 명이더라 이런 식의 소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걔가 누구라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걔가 쪽팔려서 학교를 안 온다더라. 아니 그런 애들은 일단 원래 학교를 안 나오는 애들인 경우가 많지. 그치. 기본적으로. 술 먹고 자다 11시에 학교 오고 이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인데. 그렇지. 술 먹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식 시즌이 사실 가까웠다는 건 연합고사 시즌이 가깝다는 얘기니까 내신으로 점수를 아니 그냥 그 반에 내신으로 점수를 일자로 쭉 매겨요. 근데 그걸 다 공개합니다. 맞아. 다 공개해서 너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어디 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은 잔인해. 엄청 잔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함의 수준이 엄청 심해서 거기 내신 점수로 200점 만점에 경기도 너무 심하다.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에 염색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죠. 엄마들이 그렇게 애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연합고사 해. 보고 오는 길에 책 다 불태웠어. 짜증나서. 너무 열받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졸업식 때 별로 이렇게 사단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 다 지쳐있어. 아니, 지친 것도 있고, 이미 다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고를 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약간 모여있는 좀 그런 느낌? 그 고등학교는 이제 개인적이지만 저는 미대 실기를
봤어요. 그래, 이제 대입이잖아. 대입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식은 대입을 보고 나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남들은 그쵸. 수능 보면서부터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실기시험이 또 보는 남아있어. 애들은 수능 날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졸업식 때 기진맥진이야. 그래. 아. 겨우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쌍수하고 그때 어. 저희 고등학교 졸업 때 트렌드는 쌍수. 쌍수를 쌍수. 하는 거예요. 음. 수능 끝나자마자 면허 따고 쌍수하고 머리 하고 그다음에 헬스 PT 뚫고. 받고 PT 받고. 헬스 PT 받고 그래서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쁘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식 가면 여자애들이 눈이 다 찢어져 있어. 부어 있어 눈이. 진짜 대박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한층 더 자유롭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니까. 난 음. 이제 저기 의무교육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누리는 졸업했으니까 난 자유를 누려야 해라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죠. 출발 자유화가 안 됐으니까. 억눌려 있었었던 그렇죠. 거죠, 그게. 네. 그리고 억눌림이 해방이 되었을 때 결국 생각하는 것이 결국 머리 정도밖에 없다는 것도 좀 그런 뭐 거죠. 1월 1일 될 때부터 술 먹고 그렇죠. 뭐 담배 피고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은 저는 이제 조금 달랐던 게, 제가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살이 140kg 정도. 그래. 예. 그게 또 140까지 문제야. 쪘다는 예, 하루에 막 11끼씩 먹고 막 그랬으니까요. 수능 공부는 정말 앉아있는 게 중요하고. 네네네. 독서실에서 앉아서 엉덩이로 하는 공부하고 거지. 먹고, 공부하고 먹고 근데 계속 사실 뭐 공무원도 이렇게, 그렇고. 네,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어쨌건 근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교복이 작아져서 너무 흉해갖고 교복을 새로 맞춰줬거든요. 중간에. 예, 그러니까 난 남들은 애초에 엄마가 살찔 거 얘기 안 하고 크게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 사이즈로. 교복을 2번 해 입었는데 그래서 치마도 2개, 블라우스는 4개가 된 거예요. 하복이. 한 번에 2개씩 맞추니까. 네, 2개씩 맞춰야 갈아입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 한층 기증할 게 많아졌다. 2개씩. 저는 남들 그- 거울 기증할 때. 그래서 그 졸업식을 앞두고 한번 바지가 크게 찢어졌어요. 이제 너무 몸이 살이 너무 쪄서 그냥 뛰기만 해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것도 꼬매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노답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예. 찢어진 게 아니라 헤어지니까. 달아서 없어지는 근데 문제는 그 몸무게가 135kg를 넘어선 이후에는 교복도 기성복에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맞춰야 돼. 그래갖고 이태원 가서 맞췄어. 학교 기지바지? 고등학교 근처에 이제 그 많으니까 있어. 교복집에 갔는데 허벅지 30인치인 거예요. 야 축구 선수냐? 근데 이제 그때 아니죠. 사이클 선수냐고 사이클 물어봐요. 선수지.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이제 사카시 잘하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걔가 디자이너야? 예, 그 디자이너인데 제 친구가 거기에 여고생들도 받고 이랬는데 너무 크게 웃은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맞아 이렇게. 그래갖고 보통 미친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참 남편 친구한테 좋은 말 한다.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참 친구한테 근데 좋은 말 한다. 졸업식을 앞둔 상태에서 살을 급격하게 뺐어요. 35kg 정도. 그래서 쉽지 않아. 그 교복을 입고 헐렁하네. 걸어가면 3걸음 만에 교복이 벗겨집니다, 다. 힙합이네. 힙합도 그런 힙합이 없어. 여기서 아니지. 제가 진짜 힙합을 봤어요. 내가 힙합 브로콜리 아니라 승려복. 승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벨트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벨트를 억지로 해가지고 바지가 완전히 그 승마 바지 있죠. 그냥 승마 바지고 슈퍼 승마 바지. 아니 붓다룩. 예, 붓다룩. 예, 약간. 이게 치마 바지. 예. 바지가 아니야, 치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면 완전 이상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체격의 변화가 급격한 급격하지. 시기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그 정장을 입고 오는 학교도 많았어요. 교복을 안 입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바지도 그렇지만 상의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일단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전에 보고 안 자랐구만 그냥. 제가 예전에 머리를 한 10년 정도 밀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작이 이제 두발 검사 하다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그게 맞아, 했잖아. 맞아. 그 이후에 빡빡 밀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는 한번 이제- 길어봤어? 하도 길리는 짜증을 거지. 내고 아니야, 그러세요. 아니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길고 교복은 막 엄청 크고 막 거기에다가 막 엉망진창이고 사진 보면 더럽게 못생겼어요. 내가 봐도 이게 나야?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안 하는 친구, 전문대 가는 친구 등등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대에 붙은 친구. 네. 수시대에 붙은 애들은 외모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죠. 안정화돼 있지, 안정화. 꾸밀 수 있는 기간이 안정화돼 기니까 되게 막 예뻐져서 오고 이제 교복을 안 입고 오는 학교들은 남자애들이 첫 양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들이 꽃도 별로 안 사고 싶어하고 강당에도 안 들어가. 이제 그냥 사진 어른이니까. 찍는 게 중요해. 이제 어른이니까. 아 언제 끝나?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거기 앉으라도 막 중간중간에 의자가 다 비어있어. 아, 이거 예행 연습 당연히 안 해. 이거? 아 내가 이거 여기 뭐 졸업하면 선생님 만나러 오겠어?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선생님들만 울어. 애들은 아무도 울지 않아. 일부 모범생과 선생님만. 선생님밖에 안 울어. 그리고 엄마 빨리 갈게. 막 핸드폰이 그때는 보급화 돼 막 있었으니까. 전화 막 하고 막 이런. 엄마 빨리 갈게. 그러고 이제 그리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도 막 아웃백 이런 데 갔던 거 그래, 같아. 베니건스 아웃백. 제 기억으로는 좀 싸가지 없긴 하지만 담임선생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저 그날에. 너무 싫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는. 나는 당시에 현수막에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 아, 그쵸, 포천의 딸. 사카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시 현수막 뭐 서울대 어디, 서울대 무슨 데. 누구누구 뭐 어디 누구누구 했더니 너도 넣어줘? 그러는 거야. 3학년 부실에서 네 저도 넣어줘요. 막 이러고. 내가 공명심인데. 엄마 할머니 막 다 오는데. 아이고 우리 사카린이 이름이 붙어있네. 그래야지 당연히. 저는 이제 지난 회에 제가 네. 고등학교는 오사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졸업식 전에 저희 집이 도쿄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못 갔네 그럼. 아니 갔어요. 혼자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 타고 가. 진짜로 뻥 아니고. 버라이티하다. 네, 가서 졸업식 참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 어머니한테 독사진 한 장 찍고 받고 그리고 또 신칸센 타고 도쿄로 돌아왔던 기억. 당일치기? 당일치기였죠. 멋있다. 저는 졸업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것도 이제 가정부로. 하여튼 미안하다 웃어서. 예, 그런데 뭐 이미 뭐 그때쯤에는 가정 불화 자체가 안정돼 있는 상태였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가정 불화의 안정인 거지.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발단 전개 절정했는데 이미 결말이 나 결말 낡고 이미 안정화된 상태였어. 엔드크레딧 다 예, 다 거의 쿠키 영상 다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미 안정기라 아까 말했던 그 보통 미친놈이 아닌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셔서 좋지.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같이 그날 졸업하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 고등학교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저희가 모의고사를 되게 자주 보는 학교였어요.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본 날은 집에 일찍 가잖아요. 야자를 안 하니까. 시험 본 날 일찍 가죠. 그래서 모의고사 날 저녁마다 맛있는 걸 먹는 게를 만들었어요. 친구들끼리. 한 멋있네. 5명, 6명에서. 좋네. 그때부터 그렇게 맛집을 타러 다니고. 그때부터. 미식에. 그럼요. 미식로드.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역사가 술 길어요. 부어 먹고 여자애들끼리 피자헛 가고 뭐 감자탕집 가고 여자애들 6명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 고등학교 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날 그 갯돈을 다 쓰고 돈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라스트에. 졸업식 날 그때 뭐냐면 그 우정 반지, 우정 팔찌 막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라 다 같이 팔찌를 샀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지. 새카마켓에서 있지. 은이니까. 베스트 프렌즈 포에버 이런 거 박아놓고. 베스트 프렌드. BF 포에버. BFF!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게 동네 금은방 가가지고 여자애들 6명에서 은팔찌를 샀대. 대단하네. 멋있다. 그런 짓을 했었어, 내가. 완전 스웩인데? 스웩. 야. 이게 힙합이네요. 포천 스웩? 나 비버리 힐즈 얘기 듣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별일 없지 않아요? 저희 이모네가 진짜 저희 집이랑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가령 뭐 2층이면 7층 뭐 이런 식? 뭐 하여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데 네. 이 언니가 그러니까 그 이모네 집 언니가 저랑 4살 차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은 데를 나왔어. 그래서 그 언니 졸업식에 나랑 내 동생이 참여하고 우리 엄마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치. 그쵸. 우리 가족 졸업식에 행사. 이모네랑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고모네랑 우리 집이 그럼 그렇잖아.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가족이 뭐 밥 먹는 날, 약간 맞아. 이런 점심 먹는 날. 그래서 정말 초, 중, 고를 다 그 똑같은 아까 그 초등학교 때 쇼크 받았던 그 중국집에 가요. 근데 늘 메뉴가 업그레이드가 돼.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뭐, 유산슬을 난자스 먹나 그러면 이제? 유산슬을 처음 경험했는데. 누룽지탕이랑? 중학교 졸업을 딱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쇠 속 같은 데에다가 뭐가 이렇게 오는데 국물 문제 위험한 어머니 거기가 화교셔. 위험합니다. 좀 떨어져야 돼요. 이러면서 종업원이 화교인 것까지. 아니 그 집이 화교야. 네네. 그 집이. 아니 그 화교집에 가야 정통을 먹어. 역시 중국 요리집 아니죠. 청요리집이죠. 청요리집. 청요리. 근데 그 청요리집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겨울 특선으로 굴짬뽕을 시작해. 그래서 어른들은 또 남자 어른들은 그 칼칼한 빨간색이 아니고 칼칼한 흰 국물을 먹는 거야. 시원해.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식사로. 네. 굴짬뽕 맛있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봐봐요. 그 언니, 제 동생. 그럼 계속 그 집을 6번이나 간 거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 질린 거야. 맞아. 먹을 걸 다 먹은 거지, 그 집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구리 하남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하남인가 구리에 있는 기와로 된 한정식집 가서 코스집. 먹었어. 코스 아니면 그 구리 하남 쪽에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오리 백숙 이런 게 막 그런 게 있어. 맞아. 한강변에 그런 그 집들이 강동 사람들 많아. 잘 알지, 강동 사람들. 우리 훈제로 하거나. 그렇지. 백숙을 하거나. 그 진흙구이 뭐 이런 거. 맞아. 그 저기 뭐지 반찬은 셀프. 거기 그쪽에 별내 거기 구리 남양주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그 한 집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카페랑 막 이런 걸 다 같이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라이브 코스를 카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커피도 마시고. 그 펩시카 있고. 그래. 치카. 그다음에 겨울에는 막 거기에서 막 고구마 구워주고 맞아. 막 그 커피 마시면서 아저씨가 거북선 막 모양 아니, 뭐지? 그리고 아저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막 그래 이런 거. 그래. 하남 스타필드가 없던 시절이. 그렇죠. 근데 저 이거는 대학교 얘기해도 돼요? 네.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얘기 끝난 거예요? 뭐 없잖아.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해.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왔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불화가 안정된 상황이라 그냥 어른이 없는 상태였어요 집에. 그렇지.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 와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다음날 용산에 가서 컴퓨터 부품을 사오고 그날에 바로 컴퓨터 조립을 해서 바로 와우를 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셧아웃 된 상태로 군대에 갔다 왔어요. 셧아웃된 상태로 군대. 그러니까 대학도 거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와우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와우를 열심히 했어요. 그날 레이드 돈 거만 기억나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제가 문제는 그 왜 대학교 몇 지망 이렇게 네. 쓰잖아요. 가나다군. 가나다군. 네. 근데 가는 떨어질 것 같았어. 그러면 나를 좀 안정 지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도 소신 지원을 했어. 그리고 다는 정말 안정된. 다는 무조건 이미 붙었다고 전화 이미 왔어. 졸업 시전에. 저랑 똑같아요. 졸업 시전에 네. 이미 전화 와서 다는 붙어져 있는데 아직 돈만 안 낸 상태야. 그래서 나가 연락 안 오면 돈 낸다. 나가 계속 연락이 안 와. 대기 타고 있어야지. 나가 연락이 안 오는데 내가 대기가 7번이었어. 그럼 빠진다는 소리거든, 이거는. 나도 7번이었는데. 안 빠졌잖아. 저는 안 빠졌죠. 난 빠졌어. 그러니까는 이게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빵으로 쓴 애가 많은 거야. 가학군에 다른 높은 쓴 애가 나학군에 이거를 안전빵으로 쓴 다른 언론영상을 가고 싶은데, 연대나 막 이런 데에 가고 싶은데, 이 언론영상을 가고 싶고, 근데 나에다가 이걸 안전빵으로 써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가 애들이 빠지니까 뇌가 올라간 거지. 근데 그게 졸업식 딱 전날 전화가 맞아. 그때야. 축제네, 축제. 그래서 졸업식이 좋네. 진짜 막고 대학 합격이랑 뭔가 다 붙인 거야. 그래서 한정식 집을 간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야, 오늘 그냥. 내가 쏜다. 근데 우리 집은 약간 기분이다. 그런 재수 없다. 우리 집은 재수는 없다 주의야. 우리 집도 그랬어. 가서 네가 편입을 해도 우린 재수는 없다.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재수 안 시킬 것 같아서 책을 다 광에다가 숨겨놨었어요. 포항. 애들이 조선미녀 삼총사 보는 줄. 진짜 가면 광이 있어요. 야. 아이고, 광이네. 왜냐면 애들이 막 수능 끝나면 책을 찍고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나 주워다가 모아놨어. 혹시 떨어질까봐. 아버지가 학원 안 보내주면 집에서 독학하려고 책을 주워다가 모아놨었어. 그랬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됐어요. 이게 베스트 아니야? 베스트네. 취직이 됐는데 이제 뭐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졸업식 날
저 졸업식이라 졸업 좀 하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다 키워주셨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할머니 학사모 씌워드리고 사진 찍고. 울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약간 지금 기분 왔어, 지금. 기분 왔어. 약간 기분 왔어. 제가 아는데. 상상하지 마. 울면 안 돼요? 할머니가 어쨌든 간에 키워서 12년을 키워서 대학을 졸업시키니까 할머니 공이 제일 크다. 할머니 학사모 씌워드리고, 이제 사진 찍고, 그리고 그때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의 식당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맛집 레이더를 발동을 했겠지. 예약을 했겠죠. 사카시 어떤 사람인데. 근데 학교 앞에 동천홍이 있었어요. 동천홍, 지금 없어진 올리브영 자리 동천홍. 동천홍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메뉴를 미리 다 몇 시까지 준비를 해달라 그랬어. 왜 동천홍 여기서 등장할 줄이야. 좋은 손녀딸이야? 그래서 막 계속 우리 할아버지 매운 걸 잘 못 드시고 그러니까 기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기스면 또 오랜만이네. 줄면 기스면. 그래가지고 저 되게 재밌었던 게 팔촌 오빠가 왔어요. 서울에 그 직장에 가까운 팔촌 오빠가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었구만. 와가지고 오빠가 포천의 딸이라니까. 아니야.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포천의 딸이라니까. 이 정부의 아들은 농담이었지만. 저는 진짜 농담. 네. 저는 야, 그 오빠 강동구에서 태어나서 강동구에서 살고 있어. 어쨌든 강동구에서 팔촌 오빠가 구두 상품권 주고 금강제와. 왜냐면 이제 사회에 나간다. 그래서 좋네. 그때 구두를 샀는데 그 구두만 신고 가면 모든 면접에 붙는 거예요. 마법의 구두. 그래서 제가 이거 행운의 구두라고 해가지고 밑창을 3번인가 갈아서 지금도 신었어요. 집에 있네. 아니야, 청춘 시대 보면 그거 저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리본 달린 그 구두 아니에요. 그 구두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졸업을 하고 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가 되게 감격해서 왜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자리 없어요 이런 거보다 우리 손주딸이 제일 똑똑하다고 예약을 하다니. 레저베이션. 심지어 제가 그 졸업식 시즌에 한 8일 전쯤에 전화를 해서 자리를 몇 개를 빼주세요 미리 얘기를 하고 주문하고 그다음에 돈도 미리 냈어. 도저히 나를 안 받을 수 없게. 그러니까 미리 왜냐면 노쇼가 될까봐 내가 한 5만 원 정도 걸어놨었어. 계약금으로. 피곤한 삶이죠. 야, 그럼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떨게 해? 어딜 가도 말씀이에요. 사람 많은 날? 네, 참 저는 그래서 제가 예약을 안 했는데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저는 예약 안 받는 집 안 갑니다. 너무 좋아요. 웨이팅 싫어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요시업계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노쇼 안 됩니다, 여러분. 노쇼 금지. 네, 노쇼 안 됩니다. 노쇼 반대. 노쇼 정말 위험합니다. 예. 10,000원이라도 걸어야 돼.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10,000원 싸. 5만원 걸어야 사람들이 와. 저는 뭐 사칸 씨도 잘 알고 있는데 제 대학 졸업식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분의 대학 졸업은요? 이분의 대학 졸업? 이분의 대학 졸업은 졸업식들 안 갔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9월 졸업이었어요, 이분이. 네. 코스모스 졸업이었고 제가 한 교양을 한 서너 개쯤 도와주셨죠. 도와주셨죠. 네, 문제가 공명정대한 방송입니다. 네. 물심양면으로 시험을 도왔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내 아내의 내조를 도와주셨죠. 왜 이러세요? 내가 대학 졸업한 지 이렇게 오랜만에 사이버 강의를 같이 볼 정말 줄이야. 개정부질이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리스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사카린 씨가 많이 제가 사카린 씨의 가게에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대신.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졸업식을 못 갔어요. 그래서 좀 그 졸업식 날에 저 뭐 했냐면 일했어. 한 새벽 2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똑같아요. 또 이모 오고 또 외할머니 오고. 저 약간 그런 학사모 약간 이런 좀 로망.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안 이뻤어요 우리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자를 던지고 이렇게 왕리본 여기 목에 나도 왕리본 여자애들은 왕리본. 그게 뭐예요? 하얀 리본이 있어. 이렇게 왕리본 다는 거 있어. 왜 검정색 이거에다가 그냥 검정색에 학교 앞에서 한 3,000원에 팔아.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지. 이쁘게. 그게 해야 사진 아니 이쁘게. 그리고 이게 크니까 머리가 작아 보여.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또 학사모가 아이고. 이렇게 옛날 학사모가 아니고 무슨 베레모 같은 거를 벨벳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들고 그때 아주 제가 또 대학교 때 살이 아주 절정으로 쪄 있을 때요. 못한 거의 스타일. 네, 그래가지고 정말 비기 싫어요 그 사진. 네. 대학교는 이렇게 과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며칠에 걸쳐 하잖아요 졸업식을.
그러지 그래? 않았나? 저희는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한 번에 그래. 저희는 하루에 했는데, 아무도 상 받는 4년 장학생 이런 애들 그런 아니고서 애들 강당에 아니고서 안 강당에 들어가. 안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식을 하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 크고 의리의리한 데서 졸업식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예술대학교 졸업식이랑 겹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예술대, 그 당시 우리 총장이 이제 박병훈 씨였나? 그거 나를 좀. 아니,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총장했던 시절이라가지고. 솔직히 쇼시네가 예술 쪽으로 대단한 학교가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강당을 빼앗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슨 진짜 소규모 연극하는 그런 작은 공간에 소강당 이런 데서. 왜냐면 연예인들도 졸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오고. 그렇죠. 네. 그치. 그래서 되게 밀렸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 사진 얘기를 안 했네. 초등학교는 그냥 정상적으로 찍고, 중학교도 그냥 존슨즈 파우더나 좀 이렇게 하얗게 바르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여자애들이 고데기에 아이라이너. 그다음에 이거 눈 찢은 거 이거 가려야 되니까 또 막 눈에다가 눈 화장을 또 진하게 해가지고. 민씨 표정이 전혀. 그리고 감흥 없음. 그 민씨네 동네에 그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졸업사진으로. 그래. 그쵸. 예, 제 친구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도 그 학교 동문이거든요. 참고로 그 학교가 아까 얘기했던 A 학교입니다. A 학교. 그런데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하면서 네. 놀기도 잘 놀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어른들이 그런 거 하는 이벤트 한 번에 그거는 가주는 거야. 옛말에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고등학교 마이를 입고 가던 애가 술 먹고 쓰러져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깨워서 집에 택시 태워서 보내주고 했어요. 왜 술 먹었냐가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술 먹. 이런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게. 의정부가 대단하다. 이게 불과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외고 이런 거 없던 시절에 공부 제일 잘하니까. 보니까. 그 학교 애들 교복교 지나가면 애들이 야 연필 냄새 난다. 연필 냄새.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나 이 경기도 개그 미치겠네. 예, 이게 진짜입니다. 예. 연필 냄새 난다. 야. 하여튼 의여고도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랬지 옛날에. 졸업사진을 찍을 때 진짜 다들 공을 진짜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저도 공 많이 들였거든요. 저 고등학교 졸업 사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엄청 공 들였거든요. 웃기게 찍으려고. 그래서 근데 나름 웃기게 찍었는데 별로 웃기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에. 대충 찍었는데. 장관처럼 찍었거든요. 대학교 때 졸업사진은 여자애들이 일단 샵에 가. 그래. 대학교는 진짜 약간 증명사진 이쁘게 찍을 때랑 똑같아. 샵도 가고 옷도 정장 사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해야 되고.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머리 헤어랑 그 메이크업이랑 샵에 가서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택시를 타고 왔어. 너무 전철 타는 게 부끄러운 거야. 너무 완벽하게 꾸몄는데. 그러니까 너무 풀 메이크업. 그러니까 사진용 메이크업이라 이렇게 진한 무대 메이크업이 된 거지. 부끄러워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날 제가 송곳 같은 그때 스틸레토 힐이 유행할 때라 11cm 구두를 신었어요. 사카린 리즈 시절. 근데 그때 그렇게 신어줘야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 그렇겠죠. 곧고 이쁘게. 영원히 남죠. 그 힐을 신었는데 삼선이랑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서. 그렇지. 힘드니까. 그래서 버틸 수가 없어. 힘드니까. 사진 찍을 때 막 그 힐에 올라탔다가 내려가고, 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좋아야 되니까 5월 이럴 때 찍어. 그래. 더울 때 졸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졸사는 그냥 그렇게 찍고 왜 진짜 졸업식장에서는 또 꽃이 받쳐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무슨 장미에 안개꽃 막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튤립 이런 걸로 바뀌더니 카라 이런 걸로 바뀌더니 화려하게 어느 순간 또 프리지아가 어떤 시즌에 확 몇 년간을 그냥 계속 프리지아만 계속. 그리고 히트는 그거예요. 요즘에 그 목화. 그래. 왜냐면 도깨비 공유가 걔 졸업식에 모카 그걸 갖고 갔거든. 그래서 모카골다발을.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세태 그러니까 대단한 꽃도 세태를 반영하는 거야. 대단한 현 세태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식은 대한 추억 어떠셨나요? 의정부 소리 질러. 근데 전 진짜 너무 충격적.
충격적이네요. 왜냐면 이 셋 중에서 유일하게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의 시험을 안 봤던 사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사회는 냉정해. 네. 여튼, 여러분들의 추억은 팟빵 리뷰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때는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